오늘은 네팔군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와 우리 군이 어떤 철학적 교훈을 얻어야 할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의 최근 시위 상황에서 경찰은 강경하게 대응하며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군이 경찰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폭력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군의 정체성과 임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군은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이어주는 중요한 제도적 축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군이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 국민을 억압할 때 사회 전체가 붕괴하거나 내전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군이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서 균형을 지킬 때 국가는 오히려 안정되고 제도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네팔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군의 중립성과 시민 보호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의 압력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군이 움직인다면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지킬 때 국민은 안심하고 사회는 더 강한 연대와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팔군의 선택은 한국군에게도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군은 단순한 무력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와 신뢰, 균형을 담보하는 최후의 제도적 보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의 역할은 단순한 무력 행사인가 아니면 국민과 제도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깊이 있는 철학적 시사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동양고대의 지혜 네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병자 국지대사 빙저, 고츠다시의 군대는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자병법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로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전쟁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두 경고는 군과 정치, 그리고 신뢰와 권력의 균형을 성찰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팔의 시위 현장은 바로 이 고대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네팔 경찰은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군인들은 중립을 지키며 오히려 시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 또한 신뢰의 마지막 보루인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네팔군의 사례 속에서 한국군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네팔군의 역사적 맥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팔의 군부 네팔 육군은 역사적으로 다른 권력기관인 정치 집단, 경찰, 법조계판사, 검사 집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덜 부패에 연루된 집단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소외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되는 집단은 정치인, 사법기관 판사, 검시, 경찰, 군부 순이며 이는 국제 보고서와 현지 여론 모두 비슷하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국도 매우 유사합니다. 첫째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950년에서 2006년까지 왕정 폐지 전인 왕정 시기에 네팔 군대는 국왕에게 직접 충성했으며 정치인이나 정당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독립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부패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었습니다. 1996년에서 2006년까지 마오주의 방운과의 내전 내정이에요. 군부는 반군 대응의 주체로 활동했으며 외부 원조, 특히 인도, 미국, 영국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보다는 군 내부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네팔군을 다른 권력기관과 비교를 해보면 네팔 정치권은 장기간 부패, 분열, 정파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정치인이 기업, 토지, 외국 원조 자금과 얽히며 비리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뇌물수수, 마약, 밀수 개입, 일반 민원 처리에서의 금전 요구 등으로 오랫동안 부패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법조계 판사와 검사는 인사청탁, 정치적 판결, 사건 무마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사법 신뢰도가 낮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네팔의 사법 신뢰도와 한국의 사법 신뢰도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팔의 사법 신뢰도와 한국의 사법 신뢰도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맞게 사법 신뢰도가 네팔보다 높을까요? 네팔은 104미개국 중 네팔의 전체 점수는 약 10.52 수준으로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키페디아 등 요약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법원 스탬 신뢰율이 약 49와 1%였고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팔 군부는 상대적으로 정치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덜 부패하다는 평판을 가졌으나 군 내부 계약, 즉 군수 조달, 연금, 토지 개발 사업에서는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UN 평화유지군 PKO 파견 병력 관련 자금 분배에서 특히나 불투명성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네팔 군부의 이미지는 여전히 다른 기관보다 규율 있고 덜 부패한 조직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청렴한 것은 아니며 군부 역시 권력자와 연결된 비리 의혹이 일부 존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부패 문제는 정치, 경찰, 법조계 판사, 검사에 훨씬 더 심각하게 집중되어 있고 군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으나 예외 집단이라기보다는 덜 오염된 집단에 가깝다는 균형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네팔 군부는 정치인, 경찰, 법조계, 판사,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에서 소외된 편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수, 예산, 토지 관련 분야에서 내부 비리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팔 군부가 다른 권력기관인 정치인, 경찰, 법조계, 판사, 검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패, 이권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은 군부 내부의 심리와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상대적 박탈감과 군부의 자존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네팔 군부는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로 생각하며 다른 권력기관보다 규율과 희생과 국가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치인, 경찰, 법조계가 부패와 이권에 얽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박탈감은 단순히 금전적 이해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희생했는데 저들은 사익을 챙긴다는 자존심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팔 군부의 중립은 다음과 같은 집단,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군부는 자신들을 국가의 마지막 보루로 보며 엘리트주의, 도덕적 우월감 가지고 타 권력기관 정치인, 경찰, 법조계를 타락한 존재로 경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월감은 일종의 도덕적 분노로 표현됩니다. 둘째, 네팔 군부는 나의 집단, 대외부 집단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집단 동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경찰, 법조계는 군부 입장에서 외부 집단으로 분류되어 불신과 부정적 감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인들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지만 정치인, 경찰, 법조계는 특권과 이권을 누림으로써 보상 불균형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군부 내부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집단적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으로 네팔 군부는 직접 정권을 잡거나 정치적 균형자로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정 시절 국왕의 무력을 뒷받침하고 내전 시기에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나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심리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팔군이 중립을 지킨 이유를 네팔 군부는 다음과 같은 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권,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군부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더라도 내심으로는 부패한 민간 권력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의 자기 독점으로 군부가 국민에게 우리가 그래도 가장 깨끗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셋째, 향후 잠재적 정치 개입 명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군부는 이런 도덕적 우월감을 정치 개입의 정당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팔 군부는 다른 권력기관에 대해 금전적 시기심보다는 도덕적 우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바탕으로 한 집단적 경멸과 불신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작동하는 심리는 집단 동일시, 도덕적 분노, 보상 불균형 인식이며 이는 위기 시 군부가 정치적 균형자로 개입할 명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팔 군부와 정치인, 경찰, 사법부의 관계를 집단, 심리학적으로 혹은 권력의 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팔 사례처럼 경찰은 시위대에 강경 대응을 하고 반대로 군부는 중립적이거나
시민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단순한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집단 심리와 권력 관계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군과 경찰의 기능적 역할 차이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권과 직접 연결된 기관으로 치안 유지라는 명목 아래 정치인, 사법부, 판사, 검사의 지휘 아래 사실상 정권의 방패 막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압력에 민감하고 시위대의 강경 진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군부는 외부 위협국가 수호, 내전 등을 주 임무로 하며 군의 조직 특성상 국민과 직접 충돌하는 역할은 조직 특성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처럼 정권의 일상적 명령에 종속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팔군이 중립을 지킨 이유는 집단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내 집단 동일시 차이 때문입니다. 경찰은 권력은 정부, 정치 집단, 판사, 검사 집단을 내 집단, 아군으로 보고 시민을 외 집단, 적군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군부는 시민을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으로 나의 집단, 아군에 포함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둘째, 도덕적 우월감, 이미지 관리 때문입니다. 군부는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차별 진압으로 국민의 적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하고 오히려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셋째는 상대적 박탈감의 반작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는 정치, 경찰, 법조계가 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을 행사하면 군부는 오히려 시민 편에 서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네팔군이 중립을 지킨 이유를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경찰, 대, 군부는 권력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사회적 반발을 사면 군부는 중립적 태도를 통해 정치적 자산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는 군부가 미래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정치 개입 혹은 위기 시 질서 회복 개입을 위한 정당성 축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군부는 시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통해 경찰과 정권은 국민을 억압하지만 군은 국민의 편에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권력 균형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합니다. 정리하자면 네팔 군부의 시민 보호 행동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도덕적 반작용과 시민을 내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권력 균형 속에서 신뢰를 자산화하려는 전략,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君子之德风小人之德草草上之风必偃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충 초상지풍 필언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정자의 덕이 바르지 못하면 아랫사람들은 그대로 따라 타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병자 국지대사야 빙절 고즈다스의 군대는 나라의 중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권력, 균형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정저정예 스수이정 수간부정 정자정야 자수이정 수간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치가 타락하면 사법 행정도 어그러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 네팔의 권력 집단 부패 순위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강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팔의 최근 사태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철학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부패한 권력기관이 사회를 무너뜨릴 때 시민을 지켜야 할 군대마저 어느 순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정치사법 경찰의 부패를 방치한다면 신뢰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네팔의 사례 속에서 한국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네팔의 시위 현장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까지 발포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인들은 중립을 지키며 오히려 시민을 경찰로부터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선 순위를 알아보기 전에
네팔의 뇌물사슬 구조를 보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의 권력기관을 군부, 사법기관 검사, 판사, 경찰, 정치인 네 집단 중에서 뇌물로 가장 부패한 집단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팔의 정치, 사회 구조와 국제 보고서 예를 들면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 지수, 현지 언론 보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로 가장 부패한 집단의 순위 1위는 정치인 가장 부패 가능성이 높은 집단입니다. 네팔은 2008년 군주제 붕괴 후 공화제로 전환되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 권력 거래, 정실 인사, 금권 선거가 빈번합니다. 개발 원조나 인프라 예산이 정치인 개인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정치인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점도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뇌물로 가장 부패한 집단의 순위 2위는 사법기관 판사검사 집단입니다. 법관 및 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인 영향이 크고 고위층 사건 처리 시뇌물이나 정치적 압력이 작동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고위 인사 면죄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 신뢰도가 낮습니다. 뇌물로 가장 부패한 집단의 순위 3위는 경찰입니다. 일상적으로 시민이 가장 자주 접촉하는 권력기관이기에 소액 뇌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통 단속, 영업 허가, 일상 범죄 처리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뇌물로 가장 부패한 집단의 순위 4위는 군부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집단입니다. 네팔 군대는 과거 내전과 정치 갈등 속에서도 정치 중립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군 조직은 국제평화유지군 파병 UN, PKO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 감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만 군 보급 조달 과정에서 일부 비리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정치인사법 경찰에 비하면 부패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역시 정치인, 사법기관, 경찰, 군 순으로 뇌물로 부패가 높다는 점에서 네팔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개 기관별로 뇌물 부패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치인, 대사법기관, 대경찰대, 군인 각각에 대해 뇌물 부패 비율 퍼센트 신뢰성 있게 구분된 최신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관련 자료가 있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추정, 방향성 및 한계점을 기반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경찰과 사법기관, 서비스 이용자 중 상당 비율이 뇌물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있습니다. 경찰은 네팔에서 경찰을 접촉한 이용자의 약 48%가 뇌물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법원 판사 검사는 약 42%가 사법 절차 이용 시 뇌물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정치인, 군인 관련 뇌물, 경험 비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통계는 신뢰성 있는 공개 출처에서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사법기관 경험 비율을 참고하면 만약 동일한 방식 공공 서비스, 이용자 설문 등으로 다른 집단도 측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팔 군부가 중립을 지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심리학의 상대적 박탈 이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군부는 늘 국방과 희생을 담당했지만 정치인과 경찰, 법조계가 누리는 부패 이권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 박탈감이 곧 도덕적 분노로 전환되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정체성 이론의 관점입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을 국민의 수호자라고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시민은 군부의 내 집단으로 받아들여지고 경찰과 정치권은 타락한 외집단으로 인식됩니다. 결과적으로 군부는 경찰과 달리 시민을 보호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권력관계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방패막이 되어 시민을 억압할 때 군부는 오히려 시민 편에 서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권력 자산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미래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개입할 명분을 쌓는 전략적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힘은 군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네팔 군부의 시민 보호 행동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도덕적 반작용과 시민을 내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권력 균형 속에서 신뢰를 자산화하려는 전략,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팔 군부가 시위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중립적 태도를 취한 이유를 세 가지 학문적 틀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적 박탈 이론 Relative Deprivation Theory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불만과 행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상대적 박탈 이론으로 네팔 군부의 맥락을 보면은 정치인, 경찰, 법조계는 부패 이권에 깊숙이 연루되며 금전적, 정치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반면 군부는 비교적 소외되어 우리는 희생만 하고 보상은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본 군부는 오히려 시민 편에 서면서 우리는 부패한 집단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이 도덕적 우월성 과시 행동으로 전환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정체성 이론 Social Identity Theory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내 집단에 긍정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외 집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으로 네팔 군부 맥락을 살펴보면은 군부는 스스로를 국민의 수호자, 국가의 기둥으로 동일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은 군부의 내 집단 함께 지켜야 할 존재로 받아들여짐. 반면 경찰과 정치권은 외부 집단, 즉 타락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집단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군부의 시위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면 경찰과 달리 시민을 내 집단으로 보호함으로써 집단 정체성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군부는 우리는 국민과 하나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찰과 대비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함. 셋째는 권력 균형론 Balance of Power Perspective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정치 사회 내에서 여러 권력 집단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특정 집단은 사회적 신뢰를 권력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이론입니다. 권력 균형 이론으로 네팔 군부 맥락을 살펴보면 경찰이 부패한 정권의 명령에 따라 시위대를 강경 진압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였고, 반면에 군부가 시민 보호와 중립을 선택함으로써 군부는 국민적 신뢰라는 권력 자산을 확보한 셈입니다. 여기에는 네팔 군부의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군부가 정치 위기 상황에서 개입할 정당성을 쌓는 전략적 행동, 즉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군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향후 미래 권력 균형에서 주도권을 차지할 수도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네팔 군부의 시민보호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도덕적 반작용, 시민을 내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미래 권력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경고음을 울립니다. 권력기관이 부패할 때 시민의 신뢰는 급속히 붕괴되고 그 공백을 다른 세력이 채우게 됩니다. 만약 한국의 정치인과 사법기관, 경찰이 부패를 거듭한다면 네팔에서 본 것과 같은 권력 균형의 왜곡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초, 초상지풍, 피런준스지덕풍, 샤오른지덕서, 사오상지풍, 비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는 뜻으로 대통령의 덕이 바르지 못하면 아랫사람들은 그대로 따라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한비자에 이르기를 군불렴, 즉 백성이도 준불이엔 제 바이싱웨이다오. 임금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도 도둑이 된다. 너는 뜻으로 지도자의 부패가 사회 전체의 부패로 번진다는 의미입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기신정 불령이 행기신부정 수령불종시 신성 불링얼싱 시신부정 쇠링부청. 자기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정치인의 부패는 법령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네팔처럼 청년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강연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마님, 느낌을 한번 미야봐.